최근에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서 문재인과 안철수 두 후보 간의 양자 가상 대결을 상정한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그런 여론조사가 많이 나와서 사실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가 이번 회에서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여론조사를 잠깐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우리 논설위원님께서. 네. 이게 지금 동아일보인데요. 동아일보가 그 오자 대결, 사자 대결 그 여론조사를 했어요. 오자 대결을 하면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이렇게 5명 들어가는 거고 사자 대결을 하면 유승민을 빼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론조사를 보면 그 문재인하고 안철수가 오차 범위 이내로 들어오는 조사가 나왔는데 제가 그 설문 항목을 들어가 봤어요. 설문지를 봤어요. 여론조사 설문지. 오자 대결하고 사자 대결 질문하기 전에 어떤 질문이 있었냐. 다음 대선 후보들 가운데 선생님께서 절대 투표하지 않을 인물은 누구입니까? 선생님들 대상으로 한 질문인가요? 중등교사인가요? 초등교사인가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현재 그 여권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한 명 제거하겠죠? 그렇게 되나요? 누가 제거될까요?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절대 투표하지 않을 인물은 누구입니까? 그걸 물어봤다 이거죠? 그걸 저희한테 물어봤을 때? 그 일반 여론조사를 돌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지지 정당 다 혼합되어 있는 거죠. 전체 여론조사 표본한테. 그러면 거기에는 민주당 지지자, 국민의당 지지자,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지지자 모두 포함된 거예요. 자, 그러면 절대 지지하지 않을 후보를 골라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라면 누구를 제거를 할까? 홍준표를 제거하게 되죠. 그죠? 홍준표나 유승민 이쪽을 제거하겠죠. 네. 자, 그러면 국민의당에 물어보면 누구를 제거할까요? 문재인. 그죠? 예. 그 다음에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에 물어보면 누구 제거할까? 문재인. 자, 그럼 공통적으로 제거되지 않는 사람이 있죠. 안철수. 이게 지금 이 여론조사의 함정이에요. 이거를 딱 질문해놓고 오자 대결 딱 넘어갑니다. 바이어스를 주입했다는 얘기죠. 미리 약을 쳤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오자 대결 딱 질문 넘어가. 잠깐만 이런 패턴으로 아주 의도적으로 대놓고 바이어스를 주입하는 조사는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술을 많이 썼네. 한 명 이렇게 미리 그 본격 질문 들어가기 전에 제거를 하는 질문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게 처음이에요. 심지어는 보도에서 그거를 딱히 밝히지도 않았는데. 네, 전혀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심상정 이렇게 들어가면. 자, 그러니까 이 바이어스의 문제는 공통적으로 충성도 높은 당심이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후보 한 명씩을 찍어낸 거예요. 그게 가장 많이 찍힌 게 문재인하고 홍준표가 찍혀나간 거죠. 네네. 찍혀나갔는데 안철수는 양쪽으로 모두 살아남아. 근데 진짜 이렇게 굉장히 교묘하게 잘 설계했네요. 이게 여론조사를 잘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 설계를 정말 고도로. 이 새끼들 칭찬해주고 싶다. 지금 이 부분이 보도에는 또 나오지를 않아요. 저도 여기서 처음 들었어요. 네. 이게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면 그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서 설문지하고 다 올려져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그거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오자 대결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사자 대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양자 대결로 가. 그래서 양자 대결 첫 질문이 문재인 안철수, 두 번째 질문이 문재인 홍준표, 세 번째 안철수 안희정, 그리고 그 다음이 안희정 홍준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하여튼 양자 구도를 가지고 특히 이제 문재인 안철수 양자 구도를 많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기사였고요.
이게 사실 원래 그 먼저 시도한 언론사가 있었습니다. 벌써 이제 날짜가 좀 많이 지났는데 네. 쿠키뉴스가 이 조사를 먼저 했죠. 네네. 그러니까 지난달 28일 날 그래서 그때 이게 많이 논란이 많이 됐었잖아요. 네. 문재인하고 안철수 가상 대결을 딱 하니까 어떻게 나왔냐면은 문재인 44, 안철수 40.5, 지지 후보 없음 11.2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뒤로 지금 문재인 안철수 양자 구도 가지고 계속 쭉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그 아까 전에 나온 그 바이어스 그 부분이 참 교묘하고 중요한 부분인데 일종의 그 여론조사 응답자에게 사전 세뇌를 시키는 작업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너 지금 네가 제일 싫어하는 후보가 누구야? 상기를 시켜주고. 예, 상기를 시켜주고 그거를 이제 떠오르게 되면 이게 사람이 원래는 기본 디폴트는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뭐 선택을 하는 것에 디폴트가 맞춰져 있지 누구를 반대하기 위해서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그 여론조사의 목적 자체가 그 내가 지지하는 후보라기보단 내가 싫어하는 후보를 떨어뜨릴 후보에 포커싱을 그렇죠. 맞추게 되는 인간의 거죠. 뇌가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악랄하고 교묘하네요. 그렇게 해서 바로 질문 들어가면 보세요.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은 거의 문재인을 무조건 지금 싫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이렇게 딱 물어보면 일단 문재인 제끼고 대답을 할 거 아니야. 내보고 이렇게 짜라 그래도 절대 못 잡겠습니다. 천재다, 천재. 어떤 놈인지. 이게 왜 저도 정확히 이런 그 넌센스 퀴즈 같은 것들에서 많이 쓰는 기법인데 예를 들어서 뭐 오징어 5번 얘기해봐 이렇게 하고서 뭐 오징어는 발이 8개가 아니 뭐 9개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네. 그러니까 앞에 질문에 영향을 받아서 뒤에 질문에 그 착각을 유도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저기 뭐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면 코끼리만 계속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 우리 윤카피 그 2012년 후보 단일화를 놓고 네. 굉장히 슬픈 여론 방식이었다라고 네네. 하나 올린 거 있었잖아요. 배신자 찾기 게임. 배신자 찾기 게임. 그거하고도 약간 유사한 그렇죠. 패턴을 가진 질문이죠. 그때 그 내용이 뭐였죠? 그때 그게 안철수 대 박근혜라는 질문이 있고 문재인 대 박근혜. 문재인 대 박근혜 질문이 있는데 그 전문가시잖아요. 예. 그 질문을 2번 던져요. 이게 이제 그 지지도 조사냐 적합도 조사냐 뭐 이런 건데 여기서 이제 그 안철수 쪽에서 지지도 조사를 하자라고 해서 들고 나온 거예요. 네. 그럼 저기 당연히 안철수를 지지합니까 문재인을 지지합니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질문 2번 던져요. 안철수와 박근혜 중 누구를 더 지지하십니까? 이렇게 찍어요. 그리고 2번째 질문에서 문재인과 박근혜 중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질문 2번 나왔죠. 그럼 질문 2번에서 만약에 박근혜 안철수에서 안철수를 찍었어요. 그럼 안철수의 1이 올라가요. 그리고 박근혜 문재인에서 문재인을 찍었어요. 그럼 또 문재인에 또 1이 올라가요. 양쪽 다 1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만한 여론조사예요. 양쪽 다 공평하게 올라가니까. 근데 안철수 박근혜에서 안철수를 찍어요. 그럼 1이 카운트 돼요. 문재인 박근혜에서 박근혜를 찍어요. 그럼 여기서 문재인이 0이 되죠. 그럼 안철수한테 1이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찍겠다는 그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는 많이 바라는 사람들은 이 조사에서 제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잖아요. 사실 아무리 내가 안철수가 미워도 설마 박근혜보다 안철수가 밉기야 하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무조건 안철수 투표뿐만 아니라 그렇죠.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응답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수치스럽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 다 제거해요. 그야말로 그 안철수 그러니까 진짜 뭐 박근혜보다도 문재인이 더 싫은 사람만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 앞에 간 네. 자기 아이를 찾으려는 그 엄마 그러다가 결국은 포기하는 아이를 뭐 나누려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아이를 포기하는 그 엄마의 마음. 그렇죠. 네. 예. 그런데 그 재판에서
그 두 개로 나누자는 여자한테 아기를 주는 판결 같은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그 안철수 쪽에서는 그 전에도 그랬잖아요. 안철수 펀드랑 그다음에 그 민주당의 그 대의원들 모아놓고 이 양쪽에서 하자. 이렇게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양쪽에서 배신자 찾기 게임이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배신자 찾기 게임으로 계속 하자고 그러는데 이거는 계속 이렇게 정치를 게임화하는 건데 굉장히 안 좋은 아니 그야말로 뭐 평가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최악이었었죠. 네. 자, 어쨌든 간에 이 방식에는 바이어스가 있긴 있지만 또 안철수가 그 야권 후보 그리고 또 여권 후보 둘 다 충성도가 약한 사람들에게 표가 몰리고 있다는 것만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트렌드에 대해서도 좀 더 논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은 그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고 일단은 요런 여론조사가 최근에 갑자기 계속 여러 개가 생기고 또 그렇게 바이어스를 넣어가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런 원인 요게 이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정치적으로 이런 여론조사가 유포가 되게 되면 사람들이 여론조사에 영향을 실제로 좀 받거든요. 그러니까 흐름이 안철수가 좀 괜찮은가? 다른 사람들이 뭐 관심을 가지는가 보네. 그 조사만 갖고는 흔들기가 어려운데 사실은 그 조사를 통해서 안철수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라는 부분을 그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과 종편이 연합으로 지금 때리고 있다는 거죠. 예. 그 쓸데없이 목소리 한번 긁었다고 강철수 되고 달라졌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인상을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그동안 굉장히 강고하게 구가되던 문재인 대세론이 깨졌다는 그런 인식을 줄 수 있고 그 타이밍이 하필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한참 이렇게 절정이던 시기에 공교롭게도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서 이제 가장 무조건 한 명 뺀다는 질문에서 문재인, 홍준표가 가장 많이 이제 나갔잖아요. 그럼 이 질문이 나중에 그 양자 대결에서 빛을 발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문재인, 안철수 중에 누구 선택할 거냐 딱 했을 때 안철수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안희정을 지지했던 일부는 안철수로 가는 거야. 맞습니다. 그런 현상이 생기죠. 여기에 이제 이중의 배신자 찾아내기 게임이 들어가는 게 아까 전에 그 2012년에 있었던 문재인 대 박근혜, 안철수 대 박근혜 요 구조가 문재인 대 안철수, 안희정 대 안철수로 고스란히 리바이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희정 대 안철수 요 여론조사 결과에는 아까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그 소위 말해서 배신자 또는 솔로몬의 재판에서 애기 찢어서라도 내가 반이라도 갖겠다. 이런 분들의 어떤 그 세력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사실 동아일보 조사로 뒤로 가면은 그러한 부분들 분명히 나와 있는데 양자구도 시에 안희정 대 안철수 그리고 문재인 대 안철수의 구도에서 더 유리하게 나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내가 또 눈여겨볼 거는 아까 동아일보 그 수치를 말씀 안 드렸는데 문재인 안철수 붙으면 41.7대 39.3 굉장히 진짜 근소한 차이잖아요. 네. 이게 지금 2.4% 정도 차이란 말이에요. 오차 범위 아니죠. 근데 여기에 누구도 지지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권한 사람 비율이 19%야. 예, 19%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어쨌든 그래도 좀 순수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없어. 없거나 뭐 고민이 되거나. 거기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이런 거죠. 이 사람들은 뭐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지지자일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정의당 지지자일 수도 있고. 그러면 뭐 최근에 이런 여론조사들이 이제 횡행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대충 파악이 됐는데. 뻔한 거죠. 일단은 그럼 이게 과연 물론 여론조사라는 뭐 기본적인 조건은 갖췄습니다만 이게 과연 현실적인 그게 진실이 녹아들어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도록 합시다. 저부터 좀 얘기해 볼까요? 네네. 네. 저는 일단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선이라고 하는 구조를 뭐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상대다수 득표제. 상대적으로 최고 다수만 득표를 하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노태우처럼 뭐 30%대 지지율로 될 수도 있고 박근혜처럼 50%대 지지율로 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한 표만 더 얻으면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대선의 게임의 구조거든요.
이 게임의 구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다 나와요. 그 게임의 구조에서 뭐가 되느냐? 양자 대결로 가요, 결국은. 예, 양자 대결로 가자라고 하는 강력한 욕구들이 형성이 돼요.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 매번 선거 때마다 야권 단일화, 후보 단일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번에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번에는 요게 방향만 바뀌었어요. 여권 단일화예요. 이 여권 단일화에 대한 그 정치적 욕구가 분출돼 나오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 부산물들이거든요. 예. 지금 현재에서. 그래서 지금 얘네들도 여권 단일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지 문제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상대다수 투표제라는 거 요거 때문에 그 표가 갈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게임의 구조에 충실한 거죠. 네. 그러면은 이 문제는 이제 여권 단일화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양날의 칼인데 그 여권 단일화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집중해서 보면은 달리 말하면 거꾸로 들으면 여권이 분열되어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야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에요. 현재 거기에- 여권이 분열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플러스 국민의당은 야당입니다. 근데 이게 여당의 성격을 갖고 있는 이게 그러니까 야당이라서 이 지점이 굉장히 예, 이제 그 맞아요. 민감한 부분인데 기존의 법으로는 잘 해석이 안 되는 그게 네. 여기서도 몇 번 저도 다른 팟캐스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이 아주 유니크한 존재에 대해서도 해석이 참 이제 복합적이에요. 그렇죠. 복합적인데 그 국민의당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그냥 제일 단순한 질문을 던져보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그게 어떤 성격이냐 둘 중에 하는 거예요. 여당이냐 야당이냐 둘 중에 뭐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여당입니다. 맞습니다. 그 여권의 하나예요. 그러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얘네들 이제 다 한꺼번에 다 야당이 될 거예요. 이게 이런 식의 구조에서 문재인이 압도적인 다수로 이제 표를 얻고는 있는 상황에서 2, 3, 4등은 다 여기에서 문재인 반문 연대라고 하는 이 강력한 정치적 욕구에서 하나로 묶여지고 있는 상태이고 네. 그 묶여지는 핵심으로 안철수가 호출되고 있다라는 것도 지금 현재 현실이거든요. 예.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옛날에 다 뭐 민주당 출신들, 국민의당 의원들이 다 뭐 민주당 출신이고 호남 출신이고 다 필요 없어요. 지금은 국민의당은 여권입니다. 그리고 이 여권인 건 사실 이번 대선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지난 총선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권으로 강력히 기능했었어요. 서울 수도권 일대에서 국민의당 후보 다 출전했거든요. 다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다 수도권 다 쓸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뭐 선전을 했죠. 선전했죠. 예. 선전했던 이유는 여권표를 가져가서라고 하는 거. 그건 다 아는 사실, 객관적으로 나왔고 검증된 사실입니다. 그 말은 그때서부터 이미 여권의 후보로서, 여권 정당으로서 다 인식이 되어 왔던 거거든요. 예. 지금 사실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상황이 진행되는 과정이 몇 달 동안에 되게 숨가쁘게 흘러왔는데요. 원래는 반기문 후보가 아직 살아있을 시절에 그 문재인 후보나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세력 쪽에서 얘기를 하던 게 반패권주의 세력 단일화였습니다. 그럼 원래는 그게 뭐였냐면은 친노 빼고 친박 세력 빼고 제3지대에서 뭐 바른정당, 국민의당, 뭐 플러스 반기문. 소위 빅텐트. 예, 그래서 그때는 제3지대를 얘기를 하다가 이게 공교롭게도 이 여론조사가 어느 시점에 나왔냐면은 호남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60%로 압승을 거두고 난 직후에 이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요 사이에 중간에 하나가 더 있었어요.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안희정 후보를 밀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문재인이 못 되도록 하려는 그런 공작이 있었는데 그렇죠. 자기네들이 호남 경선을 보니까 이거 뭐 택도 없는 거야. 그래서 안희정 그 시나리오도 폐기가 되고 이제는 그래서 원래는 그 최근까지는 안희정 지사가 소위 말하는 반문 쪽에 어떤 뭐 이거였는데 상징적인 존재였는데 이게 이제 급속도로 안철수로 재편이 되면서 그렇죠. 조선일보에서 사설 대놓고 쓰고 있습니다. 반문 단일화로 안철수 후보를 뭐 이렇게 단일 후보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공공연하게 지금 뭐 이렇게 획책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숨가쁘게 저쪽에서는 계속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요게 지금 아까는 이제 대통령제 선거에서의 구조가 이렇다. 그리고 게임이 이렇게, 룰이 이렇게 짜여져 있다. 이런 거고, 이 룰에 대해서 반응하는 플레이어들의 행태들에 대해서는 여권 단일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 가치적으로 이런저런 비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무용하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보수 대연합이라고 표현을 계속 했었죠. 보수 단일화 등등 다 똑같은 말인데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후보 단일화의 문제는 진짜 이건 가치와 무관하게 게임에 참가하는 플레이어들의 전략 그 자체예요, 진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에 대해서는 그 여권 단일을 하느냐 마느냐의 전제 조건은 딱 하나예요. 여권 단일을 해서 이길 수 있으면 합니다. 아주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게. 네. 네. 이길 수 있으면 한다. 근데 이거를 위해서 만약에 여권 단일을 해도 이길 수 없다. 안 합니다. 네. 예를 들면 보수당과 자유당과 바른정당, 자바당 연합 될 거냐?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 해봤자 안 되니까. 해도 소용이 없거든. 그러면 숫자가 안 나오니까. 네. 두 번째로 제가 여기서 이런 여권 단일화의 핵심 키는 알파의 오메가는 숫자고 그 숫자가 제일 많이 나오는 후보를 중심으로 모일 겁니다. 네. 조선일보가 안철수를 호명하는 것은 안철수가 만만해서 등등등 다 아니고 안철수가 지금 숫자가 제일 많이 나와서 그래요. 플레이어가 모인다는 말씀이 아니라 언론의 힘이 모인다는 그렇죠. 거죠. 이게 지지자들. 그야말로 여권 성향의 지지자들이 모이고 있는 점은 항상 1등 지지율 1등입니다. 반기문도 마찬가지고 네. 반기문이 날아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런 후보들을 찾는 것인데 여기서 자바국당의 연합 플레이어가 3명이니까 둘씩 묶을 수도 있고 셋 다 묶을 수도 있고 이제 팩토리얼 조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플레이어는 일단 바른정당에 날아갔어요. 왜? 유명무실하죠. 숫자가 안 나오니까. 네. 그래서 바당이 일로 가든 절로 가든 아무도 신경도 안 써요. 오로지 중요한 거는 자당과 국당이에요. 자국당 연합에 바당이 들어오든가 말든가 인 거고 오면 좋고 안 오면 말고 이고 바국당 연합이 형성이 될 것이냐 여부가 이 여권 단일화의 키팩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단순 합계로 이걸로 시너지가 날지 아니면 아무튼 반대가 날지는 아직은 모르는 일입니다만은 얘네들의 관심사는 자국당 연합이에요. 네. 그렇죠. 핵심. 나는 조금 달라. 해석이 다른 게 홍준표하고 유승민은 충분히 후보 단일화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은 숫자가 지금 별로지만 아까 전에 양자 대결에서 기권 한 20%가 나는 그쪽의 가능성을 아직 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준표하고 유승민이 합치게 되면 나는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생긴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흩어져 있던 그 보수 지지자들이 이쪽으로 조금만 뭉치면 안철수하고 비슷해집니다. 그러면 안철수하고 단판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마련이 돼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당연히 안 되지. 근데 둘이 합치면 그게 가능해지는 상황이 될 것이다. 왜? 유승민, 홍준표 합치면 저는 20%까지는 그냥 간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그게 안철수하고 아마 비슷해질걸요? 그 상황에서 여론조사 한번 다시 문재인, 안철수, 그리고 유승민, 홍준표 단일 후보, 이 3자 대결로, 거기에 이제 심상정 들어가죠. 그렇게 돌려보면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지금 언뜻 듣기에는 지금 자바당이 그치 자바당이 합쳐봤자 20%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왜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지금 사실은 무응답층들이 어디론가 투표를 할 사람들인데 희망이 없어서 그래요. 그 보수 지지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분열되는 겁니다. 모든 걸 사람을 1000만 명을 죽여도 용서할 그들이지만 분열되는 건 못 참아요. 그 자바당이 지금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희망을 잃고 그 응답을 안 하는 것이고요. 둘이 만약에 합당을 한다면 해볼 만한데 하고 다시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20%가 달성된다는 말씀이죠. 저는 그 경우에 누가 피해를 보느냐, 안철수가 피해를 본다. 그렇죠. 다시 또 빨리 들어가는 거지. 지금 저쪽이 희망이 없으니까 안철수도 기웃거리고 안희정도 기웃거리고 왜 거기에 기웃거리느냐 보세요. 정말 유일한 정권 교체, 그러니까 보수 지지자들 입장에서 완벽하게 정권이 교체되는 거는 문재인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나머지는 절반만 교체되는 거예요. 야매죠, 야매. 절반만 교체되기 때문에 어차피 빼앗기는 거 다 안 빼앗기는 카드가 누구냐? 안철수, 안희정 이런 걸 엿보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말고는 문재인은 100% 정권 뺏기는 거거든. 그 비유를 들면은
지금 문재인의 식당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은 밥 한 그릇 다 먹겠다고 간 거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반 그릇이라도 먹겠다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하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예, 떠돌아다니고 있죠. 이게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그냥 재미로 좀 들어주십시오. 만약에 진짜 안철수 단일 후보 되고 등등등 해가지고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6개월 내로 탄핵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 탄핵 사유는 그냥 그때 가서 만들 거예요. 뭐든 좋아요. 어떤 뭐 그러니까 이른바 뭐 허수아비 대통령론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예. 어쨌든 너는 문재인 집권을 막기 위한 뭐 카드야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이제 보수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보수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신 거예요? 저는 보수는 뭉칠 거라고 봅니다. 저 사람들은 자바당으로? 그동안 분열한 적이 없고 분열했던 거는 이인제 뛰쳐나간 거. 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막 이인제 방지법도 만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 걔네들한테 10년의 수모의 세월을 그럼요.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압력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합칠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느 구도를 꿈꾸느냐. 1987년 양김 분열로 노태우가 어부지리했던 그거를 충분히 꿈꿀 수 있다. 저도 이제 권선우님 얘기에 대해서 설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싫어하시는 성한용 국장이 옛날에 그 칼럼을 썼는데 저는 그 칼럼을 굉장히 아직까지 기억하는 좋은 칼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 이명박 박근혜 경선에서 아주 하다하게 들이붙었을 때 진짜 다 빨가먹고 싸웠잖아요 진짜 있는 힘껏 싸우고 그걸 보는 소위 정덕들은 다들 야 저 새끼들 진짜 저래 싸우나 하면서 저거 어떻게 같이 가냐 이 생각을 했었어요. 나도 그래서 저렇게 원수지고 싸우는 거 보니까 깨지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성한용 칼럼에서 뭐라 그랬냐면 쟤네들은 절대 깨지지 않는다. 왜? 그러니까 이유가 단순한 거예요.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저들의 분열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네. 그 얘기를 들으면 갑자기 머리가 너무 상쾌해지는 거예요. 그렇겠구나. 그럼 내가 틀렸다는 걸 바로 인정을 하게 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얘기를 도로 들고 오면은 지금 골수 여권 지지자들이 여권의 분열을 매우 싫어한다. 여기까지는 그대로 대입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다른 게 여기서 이제 약간 반론을 드린다 그러면 그때만큼 강력하지는 않다. 그건 확실해요. 예, 여권 분열을 반대하는 여권 지지자들의 강렬한 열망이 그만큼 강하진 않다. 네, 지지자들은 합치지 못할 수 있는데 세력은 확실히 합칠 거라고 보는 게 너무 복잡한 분석 틀을 갖다 댈 필요 없이 지금 당선된 사람이 홍준표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에서 홍준표는 뭘 들고 왔냐면은 자바당 연합을 하겠다라고 대놓고 공약을 했고 그 공약이 먹힌 것이라고 봐야 되고 지금 바른정당 안에서도 외골수로 절대 연대 안 하겠다라는 의견은 사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승민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된다. 이게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저는 또 거기서 좀 반대입니다. 지금 여기서 대선에서 얘네들이 남의 대선이에요. 그 당 의원들 자당도 그렇고 바당도 그렇고 대선은 유승민이 하고 홍준표가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더 중요한 건 다음 총선이고. 의원들이요? 의원들 네. 입장에서. 의원들은 또 입장이 다르죠. 그렇죠. 의원들 입장에서 또 다르거든요. 여기에 와서 후보가 여기서 한다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봐서는 바른당 의원들이 합의해줘가지고 단판을 통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유승민 없고 홍준표가 되는 게 숫자로서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런 절차를 했을 때 바당 국회의원들은 다시 자당에 백기투항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과연 지금 현재 바당 국회의원들이 그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건가? 자기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 자, 이쯤에서 저희는 하나를 짚어봐야 될 게 저희 에피소드 초반에 하승주 소장님께서 예측에는 약하다. 저희가 이 부분을 짚었던 적이 있고 지금 이 주제는 예측에 관련된 주제이기 때문에 발언권 하승주 소장님은 뭐 여기까지만 말씀하시면 되겠고요. 예. 제가 정리를 하자면 저는 뭐 솔직히 단일화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역사적 데이터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역사적으로 민주 진영이 대선에서 폭망한 때가 2007년이었습니다. 2007년이죠. 악몽이죠. 예. 저희가 그때 지금 뭐 새누리당 지지자들, 자유한국당 이쪽 지지자들이랑 좀 비슷한 심정이었어요. 우리 쪽 후보가 정동영이 됐어. 그렇죠. 예. 그래서 뭐 투표 안 한 분들도 있고 투표를 하더라도 2002년 노무현 때처럼 열심히 선거운동 안 했던 분들이 부지기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5%가 나왔었습니다. 정동영 후보가. 네. 그리고 문국현 후보까지 합치면 30%가 넘었어요. 네. 87년 민주화가 돼서 독재 타도 그 물결이 서울이랑 부산 전국을 뒤흔들었던 그때 군부 독재의 후계자인 노태우 후보가 35%가량이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어찌됐든 보수 세력은 미니멈 25%, 맥시멈 35%는 나올 것이다. 35%는 역대 선거 통계를 보면 언제나 나와요. 마지노선이 35%는 깔고 시작을 한다. 예. 2004년 탄핵 때 총선 때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 한나라당의 정당 득표율이 35% 정도 나왔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당을 지지하지 않아. 무조건 새누리당 계열, 그러니까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35% 기본적으로 지금 깔려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보수 세력의 어떤 그 통합성을 엿볼 수 있는 게 보수 세력 입장에서는 역적이 2명 있습니다. 역대 선거에서. 대선에서 2번 졌잖아요. 김대중 후보한테 정권을 넘겼을 때는 이인재라는 배신자가 있었고 2002년에는 물론 그때는 그 정몽준 씨가 새누리당 그 한나라당은 아니었지만 무소속이죠. 정몽준 때문에 정권에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도. 맞습니다. 근데 이인재, 정몽준 다 새누리당에 가서 잘 안착해서 최고위원도 하고 비대위원장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걸 보면 쟤네들이 뭐 지금 뭐 합당까지는 아니더라도 후보 단일화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고요. 네. 그럼 여기에서 자동적으로 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 그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뭐 유승민, 안철수가 다 하나로 단일화가 돼서 문재인에게 맞서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그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는데 이게 과연 여태까지는 여론조사 과정에서 이 과정이 생략이 됐어요. 맞습니다. 물어볼 때 귀하께서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바른정당의 유승민, 국민의정당의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했을 때 이게 없잖아요. 이게 없이 그냥 인물만 갖다 붙인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사태가 현실로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 현실이 과연 실현이 가능한 현실인가 요거를 한번 따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질문으로도 사실 부족합니다. 왜냐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단일화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은 공동정부를 의미해요. 그렇죠. 근데 1초 만에 기습 질문을 한 셈이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겁니다. 전혀 생각을 네, 다섯 못하죠. 후보가 연대해서 그럼 지지할 수도 있죠라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공동정부를 구성해야 되고 예. 적폐청산이 물 건너가고 이게 사실상 정권 교체가 아닌데라는 숙고를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일종의 바이어스가 없는 것 자체가 바이어스인 거예요. 맞습니다. 예. 갑자기 물어보면 뭐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네. 너가 한번 해봐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너가 한번 해가지고 나도 그래. 그 안철수한테 한번 당해봐라. 그 지난 우리 2012년을 복귀해 보면 잠깐만. 우리 그 얘기는 다음 에피소드 다음에. 때 알겠습니다. 하기로 했기 때문에 재밌는 건 여기 다음 회로 밀어놓고 그 일단 가능성 여부를 한번 타진을 해봅시다. 이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반문 단일화가? 첫 번째로 불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 뭐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 가장 강력한 걸 들자면은 30여 석의 국민의당입니다. 그리고 100여석의 보수정당, 자유한국당입니다. 국민의당 혹시 40석 넘지 않나요? 38석. 아, 오케이. 예, 예. 죄송합니다. 자, 그 당의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자존심이 다르고요. 또 하나는 압도적인 지지를 갖고 있는 안철수입니다. 그리고 지지율이 너무 낮은 홍준표예요. 그 각각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상상하는 건 그거잖아요. 안철수 밑으로 홍준표가 들어간다. 이거는 두 후보 간에도 굉장히 심각한 그 문제가 있고요. 또 지지 세력 간에도 도저히 그 견딜 수 없는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고 또 세력적인 측면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그 100석 가까이 되는 자유한국당이 국민의당과 공동정부를 하면은 얼마큼 지분을 요구할까? 이 게임 성사가 안 되는 흥정이라는 거죠. 시간도 이게 얼마 없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힘든 게 일단 홍준표 개인의 캐릭터로만 봐도 네. 자기가 기껏 자유한국당에서 후보 그 김진태의 그 좌빨 그 수모를 그 당하면서. 엄청난 수모 듣고 뭐 그랬다며요. 선거 끝나면 니만 잘해라 씨막 그러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죽 써가지고 안철수한테 갖다 바쳐? 홍준표가 보기에는 어린애인데 완전 뭐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실제로 어린애죠. 김진태 몇 살이지? 뭐 어찌됐든 예. 뭐 그런데 그게 일단 말이 안 되고
사실 이게 단일화가 스무스하게 된 때는 딱 한 번 있습니다. 97년 DJP 단일화. 네. 근데 그때는 의석이 국민회의가 자민련보다 한 몇십 석 더 많았고요. 대통령 대선 후보 지지율은 압도적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자민련한테 뭐 50% 지분 보장해주고 매각제 되게 크게 양보한 거예요. 네. 가진 쪽에서 양보를 해서 겨우 된 건데 이게 뭐 의석수는 자유당이 훨씬 많고 지지율은 안철수가 높고 그럼 이거 어떻게 협상해야 되는 거예요? 아구가 안 맞죠. 네. 반띵할 거야? 반띵하면 둘 다 억울한데? 반띵하면 둘 다 억울하지. 안철수 입장에서는 내가 지지율 훨씬 높은데 반띵하면 내가 억울하고. 니한테 왜 반납돼줘야 돼? 자유당 입장에서는 의석수 훨씬 많은데 반띵하자 그러면 이 완전 날도둑 놈이지. 아니 그게 정리가 된다고 칩시다. 예. 기적적으로 정리가 된다고 쳐요. 누군가 심판이 등장해서 데우스 엑스 마키나 이렇게 해서 3대7로 나눠라 했다고 칩시다. 네. 지지자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기 카피님 말을 그대로 받아서 하면 예. 후보 단일화라고 하는 게 약간은 그 후보 단일화에 대한 압력들이 있다. 국민들의 정치적 압력이 있다. 이거는 너무 맞는 말이라서 제가 저기 하는 말인데 그다음 문제는 그 압력들을 갖다가 정치적으로 실현해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달리 말하면 후단 협상이 돼야 됩니다. 후단 협상. 뭔가 또 후단협의 또 추억이 또 이렇게 떠오르고. 후보 단일화 협상인데 예. 후보 단일화 협상을 우리가 많이 해봐서 알잖아요. 그렇죠. 어. 더럽지. 자, 너가 한번 해봐라. 정말 너가 한번 해보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진짜 학을 떼죠. 학을. 사는 것 자체가 환멸이 느껴진다 진짜. 우리 저기 그럼 제가 저 페이스북에 그런 말 썼습니다. 요번 대선만큼 사람 우리 속이 편한 게 없는 게 그렇지. 딱 하나예요. 후보 단일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진짜 우리 뭐 고요한 호숫가에 낚싯대 들이면서 지금 선거운동 하는 거야 지금. 근데 너가 폭탄이라고 하는 게 후단 해봐 하면서 폭탄 던지잖아요. 그 다음부터 저것끼리 막 특사 오고 가고 협상단 꾸려지고 여론조사 기관 선정하고 여론조사 문항 만들고 여기서부터 한번 해봐봐. 지금 대선 며칠 남았죠? 대선 며칠 남았습니까? 38일 남았을걸요? 네. 네. 저는 환영합니다. 너가 한번 우리 그거 한번 괜찮습니다. 나가면서 근데 진짜 꿀잠이 뭐냐면은 후단 협상하는 동안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어. 맞아. 절대 못하죠. 근데 우리는 전국을 문재인 후보가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그를 싹싹싹싹 긁어모은다 이거지. 괜찮아요. 하는 거 괜찮아요. 저는 그 큰 역할을 그 도시락 폭탄 던지는 역할을 김종인 씨가 하실 수 있다. 이게 뭐 저기 김종인 씨가 뭐 또 큰일을 맞아요. 한번 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다 하겠다고 돌아다니면서 제가 근데 정말 맞춰 다닐 수도 있고. 사실 제가 여기서 리바이벌이 되는데 지난주 더비평에 가가지고 그 요새 뭐 김종인 안 가더라 그러니까 그 듣고 보니까 그런 게 저 요새 김종인이 밉지가 않아요. 고맙죠. 아니 뭐 의석수 하나 그 금배지도 떼고 나갔잖아. 그러니까 금배지 떼고 나간 걸로 해서 우리 저기 경제적인 손실도 없는 데다가 그러니까 우리 하나 이분이 밀려서 반드니까. 여권 통합하겠다면서 한번 해봐라. 그거 하면서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자기가 출마한대 나 또?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의 지능 문제예요. 여권을 통합하려고 그러면 후보를 줄이는 게 여권의 통합인데 지가 나가가지고 여권의 후보를 늘리고 앉았어. 딜레마죠 딜레마 지금 김종인 그래서 씨가. 이건 저기 얘가 바보라서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자 하는 일 자체로는 우리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문재인 당선을 위해 지 한 몸 병신되면서 불쏘시개가 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진짜 밉지가 않더라고요. 2년 전에 약속을 지키는 거 2년 전에 약속을 했잖아요. 우리 정권 교체 자기가 이뤄내겠다고. 맞아. 약속 지키 AS 해주시는 거죠. 그러게. 요즘은 안 가잖아요. 김크나이트 등극하시나요? 뭐 어쨌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뭐 전혀 쉽지가 않은 얘기인데 그거를 여론조사에서는 정말 무슨 뭐 1초도 생각 안 하고 딱 물어봐. 그 엄청난 과정들을 다 생략을 한 채. 자, 후단은 세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예. 이걸 일단 여기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일 쉬운 거 후보 간의 단판이에요. 단판. 좋지. 단판을 통해서 옛날에 그런 것도 뭐 가능했죠. 두 번째로는 그 당끼리 당원 지지자들끼리 모아가지고 모바일 경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네.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후단을 위한 경선을 하는 머리 아파. 얘기만 들어도. 네. 세 번째가 여태까지 맨날 해왔던 여론조사예요. 자, 이 셋 중에서 꼭 골라보세요. 뭐가 쉬워 보이는가? 후보 단판이 제일 쉽습니다. 네, 단판이 제일 쉬운데 단판이 되려고 그러면 무소속 후보가 자기가 포기하는 것만 단판이 가능해요. 그렇죠. 공당의 후보가 저기 경선을 통해서 선출이 됐는데 후보지가 던진다?
말도 안 되죠. 예, 그건 말도 안 되죠. 칼 맞습니다, 당원들한테. 아니 그거는 하다못해 당 없던 무소속 후보이던 안철수도 그렇게 던져가지고 5만 개 쌍욕을 먹고 그럼요. 예, 있었는데 예. 공당의 후보가 돈은 그렇게 경선한다면서 몇 억씩 갖다 받아놓고 한 다음에 딜렁 던져? 아니, 그럴 권한 자체가 없어요. 맞아요. 당원 당규상으로 그럴 수가 없어. 만약에 그런 짓을 하잖아? 완전히 그냥 그쪽 정치판에서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런 걸 하라고 했던 게 안철수였죠. 그렇죠. 자, 두 번째로 이제 모바일 경선 뭐 등등등 경선 이런 건 불가능한 거고 시간상 안 되는 거고 결국 여론조사예요. 우리 여론조사 많이 해봤잖아. 너것도 여론조사 한번 해봐라. 아예 여론조사 쉬운 거 아니야 그거. 권수님 요 에피소드에서 조금 조용하셨는데 한번 말씀 좀. 이제 상상력인데 결국은 이제 1대1 구도가 될 거냐 말 거냐. 1대1 구도가 가능한 시나리오가 뭐가 있겠냐. 네. 현재까지는 사실 다들 안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죠?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유일하게 가능한 게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국민이 단일화해 주는 이게 아니요 DJP 연합 벤치마킹. 그러니까 의석수는 새누리당 계열이 120개로 많고 그다음에 국민의당은 38석이니까 한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근데 대통령 후보 지지율은 안철수가 높고 저쪽이 낮아. 그러면 이원 집정부제 우리 집권하고 이원 집정부제로 나눠 먹자. 예를 들어서 안철수 네가 대통령 해. 대신 내각은 새누리 계열이 가져가는 거야. 하나도 안 좋은데? 아니 걔네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금 정권 교체니까 이게 유일한 희망이다. 그래 반그릇이라도 먹자. 아, 그렇지. 반그릇이라도 먹을 수 있는 카드를 찾는 거예요. 근데 안철수는 또 대통령이 목표이기 때문에 대통령 되면 no problem. 그래서 국민의당하고 새누리당하고 계열하고 의석수 비율대로 내각을 쪼개는 거야. 4분의 3을 새누리 계열이 가져가고 3분의 1을 저쪽이 가져가고 3분의 1을 국민의당이 가져가고 그리고 총리는 새누리당 뭐 홍준표가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그런데 안철수를 좀 과소평가하시는 거 아닌데. 안철수는 이원 집정부제 대통령 따위 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분석의 전제에는 안철수에 대한 지능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저거라도 좋아서 받을 거다, 안철수는. 왜냐면 머리가 나쁘니까. 그러나 안철수가 평범한 초딩의 지능을 가졌다고 그러면 바보냐? 장난해? 아니, 내가 그거 해고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이원 집정부제, 본권형 이원 집정부제의 대통령은 동네 개만도 못 합니다. 그렇죠. 맞아. 아, 그리고 의전은 잘 받아. 아, 그렇죠. 의전은 VIP급이야. 그거 하려면 황교안인데. 아니, 박근혜마저도 원래는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이원 집정부제 대통령 하면 제일 꿀빠는 보직이었어요. 맞아, 진짜 그러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대통령 될 것 같으니까 이원 집정부제 개헌 이거 완전 개나 줘라 뭐 이런 스탠스였어요. 그렇죠. 근데 박근혜보다 뭐 나름대로 자기가 똑똑하고 국정 운영 잘할 수 있다고 믿는 안철수가 그거를 받는다?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저는 반장님의 의견은 한편인데 네. 우리 지금 여기까지 한 얘기는 다 상식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사업하면서 네. 한 번 성공했는데 어정쩡하게 성공한 사람이 자기가 성공한 방식을 계속 시도하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안철수가 하나 적중했어. 1대1 구도가 될 것이다라는 게 여론으로 물론 언론의 부스팅을 받아가지고 된 것이지만 적중했잖아. 네. 자기 머릿속에 그러면 2달 전에 계속 꿈꿨던 거, 2달 전 이전부터 계속 꿈꿨던 거, 내가 대통령 되는 그림이 너무 명확한데 완전 눈앞에 있어요. 뭘 허수아비가 돼. 지금 내가 볼 때 안철수는 이미 머릿속으로 이미 대권 잡았어. 예, 우리 상식하고 다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또 갑자기 또 이해가 되네. 아니 지금 안철수 후보는 이전에 그런 발언들이 많이 나왔는데 요번이 첫 번째 성공인 것 같죠. 문항구도 아니에요. 안철수는 자기를 삼김이랑 비교해요. 삼김 이후로 최초로 독자적으로 창당해서 맞아. 세력을 형성한 40석 규모. 네. 자기는 안철수는 김대중, 김영삼급이야. 아, 진짜 그 정도 급의 인물이라고 또 우리가 인정. 자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가. 아니 근데 예. 안철수 입장에서는 일단 이번엔 되면 개헌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5년짜리 대통령 하는 거야. 그리고 새누리당하고 연정을 하는 거지. DJP 연합 정권처럼. 인물도 연정을 하고 연정을 하면서 개헌하면 자기는 해당 사항이 안 돼.
그 뒤에 하는 거. 아니 그게 형이 한 얘기니까 우리가 받아준 거잖아. 이제 와서 그러면 어떡해. 우리 다 바보 만드는 거야. 아이고. 네, 말려서 이거 뭐, 아니 뭐 계속 이분이랑 방송을 같이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회의가 되네. 이쪽으로 긴급 받아줬더니만. 참. 아니 하다못해 그 진짜 그 불세출의 정신인 김대중 대통령도 DJP 연합하면서 미쳐버리려고 그랬는데 그거 저기 DJP 연합 성사되는데 시간 얼마 걸린 줄 아세요? 2년 걸렸어요. 2년 걸렸어요. 아, 예. 95년 지방선거에서부터 지방선거 연합공천하고 선거연대 하면서 실무 협상만 거의 반년 넘게 했어요. 그러고 그렇게 해서 연정으로 들어갔던 당의 말로가 어떻게 됐는가? 그렇죠. 그렇지. 토사구팽. 그렇죠. 저기 저 아니 뭐 토사구팽을 당한 게 아니라 저가 그냥 지 혼자 찌그러진 거지. 지 혼자 저기 끓는 물속으로 들어가서 삼켜줬지 자민련이 진짜. 2000년 총선에서 자민련 17석인가 18석인가 돼서 저 국민회의에서 민주당에서 새천년 민주당에서 의원 꿔줬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섭단체 만들어주려고. 그보다 더 웃긴 건 그 다음 선거에서 자민련에 나와가지고 그 김종필이 비례 1번 받았잖아. 당선 못 됐죠. 3% 이하 받아가지고. 그 3%가 안 나와가지고 JP가 근데 그래서 은퇴했잖아. 우리가 지금 되냐 안 되냐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된다면이라는 전제로 네. 좀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된다면 어떻게 되는가 얘기해서 자, 그래서 그 다음 진도를 나가면 네. 내가 물 먹인 거 아니야. 그 다음이 또 중요해. 진도 그러니까 이게 빼시려고. 얼마나 그렇구나. 진짜 난관의 난관을 넘어야 되는지 그 다음 산이 호남이 기다리고 있어. 그렇지. 어? 호남이. 국민의당은 그렇게 시도하는 순간 끝장나는 거야. 안철수도 같이 끝나. 네.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러면 뭐 문재인이 좀 미워서 삐쳐서 갔던 표들이 안철수한테 갔던 표들이 다시 연어처럼 다 되돌아와. 그렇습니다. 다 되돌아와. 되게 장려해야 되겠네요. 제가 저기 아까 저 힘들다고 했던 것 중에 의원들의 그 판단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게 국당 의원들인 거예요. 당장 뭐. 국당 의원들이 자당이랑 같이 합친다, 연정한다, 그럼 미쳐버리는 거지. 이게 DJP 연합하고는 다른 거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DJP 연합은 정권 교체라는 숙명적인 과제를 위한 거였는데 지금 이거는 정권 교체가 아니거든. 예. 안철수 대통령 만들어 주려고 박근혜의 졸개들과 그렇지. 호남당이 연정을 한다? 이거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거는 근데 뭐 우리가 예상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동아일보 조사를 자세히 보면은 국민의당 지지자들 대상으로 물어본 질문이 하나 있죠. 아, 있었나요? 예, 그 거기까지 질문이 못 봤는데. 뭐냐면은 반문재인 연합을 했을 때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질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매우 찬성한다가 29%가 있었고 대체로 찬성한다가 30% 정도 있었습니다. 네. 뭐냐면 한 반 정도가 이탈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있는 자리에서. 근데 지금 충분히 숙고하지 못한 질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도 거부감이 일단 50% 나온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선거 캠페인이 벌어지면은 우리 진영이 노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진영이 이것은 사실상 공동정부고 정권 교체가 아니다. 다시 생각해보자. 캠페인을 하게 되면 우수수 돌아오게 되는 건 너무나 자명한 것이죠. 거기에 이제 지들끼리 협상하는 와중에서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하는 짓 보고 정말 오만 정이 다 떨어졌듯이 그렇지. 이 협상하는 지지자들도 과정에서 지쳐요. 지치고 그리고 이제 국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역사적 완전히 패망했던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2004년 탄핵 때 민주당이 그때 당시 한 60여 석 됐었어요. 그렇죠. 잔민당, 자유민주당이 탄핵을 하기 위해서 한나라당과 손을 잡고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고 나서 구석. 광주 6개 지역구에서 전멸. 기억력도 좋다. 예. 그게 너무 인상적이라서. 그때 비례 1번 김종인. 참 비례대표 슈킹에는 정말 천재적인. 비례대표 털이범. 그러니까 전문 털이범, 연쇄 털이범. 주로 1, 2번. 예. 그렇기 때문에 국당 국회의원들이 그 탄핵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다면 자기 정치 생명을 위해서 쉽지 않습니다. 그 결단하기. 지금 이제 하면은 만약에 선거 연합은 곧 연정이에요. 연정이에요. 예, 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연정 문제에서 여러모로 깠습니다만 달리 말하면 연정이 이게 대통령제에서는 너무 연정이 불안정해요. 그렇죠. 연정 자체가. 그렇죠. 왜냐하면 연정을 깨는 게 그야말로 대통령이 손 한번 까딱 하면 깨져요. 예.
그래서 뭐 총리를 누굴 줬다느니 장관을 누굴 줬다느니 만약에 안철수 대통령이 현행 헌법화해서 연정을 만들겠다 약속해놔 놓고 지가 장관 자리 다 국당으로 바꿔버리면 그걸로 연정이 탁 깨져요. 저기 의원 내각제에서 연정 깰 수 있습니다. 의원 근데 내각제에서 이제 깨려고 그러면 총선을 다시 그렇죠. 의회 예산을 해야 되거든. 예. 그러면서 연정이 깨지는 건데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깨져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대통령제에서의 연정 말씀하셨는데 하나 또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 그 총재적 대통령제 연정은 그나마 좀 어느 정도 가능했었잖아요. 가능했죠. DJ랑 JP는. 근데 지금 어떠냐면은 제왕적 대통령도 아니고 네. 제왕적 총재도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각 몇 개짜리 나눠줬다고 누가 충성을 다해서 남미 정권에다가 그걸 표결을 하겠냐는 거지. 그게 저기 불안정하다는 DJP 거야. 연합 때는 쇼 붙이는 대상이 딱 DJ랑 JP만 쇼부가 그렇지. 쳐지면 다 됐어. 방 걸고 문 근데- 닫고 하면 끝나는 거지.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돼. 안 돼. 자유한국당도 안 되고 국민의당도 안 되고. 말 안 들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DJP 연합과 지금 안회장의 대연장 이런 거 갖다 비교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는데, DJP 연합 됐잖아. 그래서 연장했잖아. 근데 안회장이라서 왜 안 되냐? 죄송합니다. 이거 안철수 가는데 갑자기 안회장이 나와서 호출이 돼서 나왔는데, 아니, 이것과 저거는 전혀 다른 게, DJP 연합은 연정의 대상이 특정되어 있어요. 나는 JP와 연정하겠다라고 국민에게 의사를 묻고 그 의사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나오는 연정들의 모습은 대통령 되면은 내 뜻과 맞는 사람이 나오면 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제 하에 연합정부에 대한 포괄위임을 내한테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DJP 연합과 지금과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국민에 대해서 하는 얘기의 폭은 천지차이예요. 전혀 같은 게 아닙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자바국당 연합도 마찬가지예요. 연합이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할게요. 뭐 정하는 거 우리가 이제 상황 보고 거기서 협상을 통해서 할게요.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 한마디로 그 밀실 야합이죠. 네. 지금 만약에 대선 한 달 앞두고 한다면 DJP 연합은 당시에 2년 동안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를 했는데도 계속 야합이라고 그러니까요. 두고두고 까였는데 대선 한 달 앞두고 장난해? 그리고 DJP 연합은 야권끼리의 연정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권 교체였던 거지. 예. 가치를 대충 맞출 수가 있었지. 지금은 없어. 자바국당.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정권 교체도 아니고 예. 그리고 반문이지 반문. 반문이야. 이게 무슨 가치가 있고 철학이 있고 이게 정당 정치의 가장 적대적인 행위인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정당 정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처음에 제가 후보 단일화는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산수의 문제다 이렇게 했었는데 진짜 산수로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대연정 얘기 나와서 그런데 지금 이렇든 저렇든 자바국당이 뭐 후보 단일을 한다. 아까 동아일보 여론조사 얘기했는데 지금 살펴보니까 거의 뭐 반반이에요, 반반. 근데 반대가 더 많아. 반대가 더 많다는 거는 실제로 단일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문재인이 더 압도적으로 이겨. 맞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어. 네. 어차피 그렇잖아. 양자 구도가 된다면 그렇잖아. 선택을 해야 선택지가 되니까. 줄어드니까. 그리고 만약에 한다고 들어오면 DJP 연합이 그렇게 아작이 났고 그중에서 JP가 아작이 났습니다. 아작이 난다 그러면 연정에서 누구 하나는 끓는 물 솥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그럼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대연정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차라리 차기 정권에서 의원 내각제로 개헌을 하겠다. 그걸 공약을 내걸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아예 한국 정치를 지금의 현행 구조를 조금 깨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정당끼리 연합정부를 구성할 수 자유롭게 구성하고 의회 해산이 좀 쉬워지게 의회 해산 쉬워지고 그 구조를 일단 전제 조건으로 만든다 하면은 의원 내각제를 아예 공약으로 내걸어서 승부를 한번 걸어보겠다. 차라리 그게 정직한 거죠. 근데 이게 근데 지금 저희가- 대통령 중심제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조금 우리 사회적 지금 순위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런 컨설팅은 앞으로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요? 이거 혹시라도 들을까 그러니까 겁나. 나도 좀 겁나다. 이제는 들을 수도 있어. 왜냐? 얼마 전에 국민의당 트위터가 우리 방송 모니터링 하겠다고 마이너리티 리포트 작성했잖아. 그래 말입니다. 이거 분명히 듣는다고. 이거 좀 이렇게 삐삐삐삐삐 해가지고 못 알아듣게 해야겠다. 이거 처리를 해야 되겠네. 앞으로 자바국당한테 컨설팅 금지. 안녕하세요. 하승주입니다.
자, 뭐 어쨌든 하여튼 뭐 요 주제로도 또 뭐 많이 얘기를 나눴는데 결론은 대충 난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첫 번째는 이 여론조사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다. 네. 정말 꿈 같은 여론조사다. 네. 두 번째는 이 여론조사대로 현실이 되기가 굉장히 힘들다. 세 번째, 만약에 현실이 된다? 땡큐일 수도 있어. 땡큐다. 땡큐.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이 지지자 입장, 당원 입장에서 뭐 당연히 경계심을 가져야죠. 대선 때까지 고삐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만 뭐 또 그렇다고 막 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쫄 필요 없지. 형성이 돼요.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 매번 선거 때마다 야권 단일화, 후보 단일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번에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번에는 요게 방향만 바뀌었어요. 여권 단일화예요. 이 여권 단일화에 대한 정치적 욕구가 분출돼 나오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 부산물들이거든요. 예. 지금 현재에서. 그래서 지금 얘네들도 여권 단일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지 문제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상대다수 투표제라는 거 요것 때문에 표가 갈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게임의 구조에 충실한 거죠. 네. 그러면은 이 문제는 이제 여권 단일화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양날의 칼인데 여권 단일화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집중해서 보면은 달리 말하면 거꾸로 들으면 여권이 분열되어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야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에요. 현재 여권이 분열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플러스 국민의당은 야당입니다. 근데 이게 여당의 성격을 갖고 이게 있는 그러니까 야당이라서 이 지점이 굉장히 예, 이제 맞아요. 민감한 부분인데 기존의 법으로는 잘 해석이 안 되는 그게 여기서도 몇 번 저도 다른 팟캐스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이 아주 유니크한 존재에 대해서도 해석이 참 복합적이에요. 그렇죠. 복합적인데 국민의당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그냥 제일 단순한 질문을 던져보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그게 어떤 성격이냐 둘 중에 하는 거예요. 여당이냐 야당이냐 둘 중에 뭐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여당입니다. 맞습니다. 그 여권의 하나예요. 그러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얘들 이제 다 한꺼번에 다 야당이 될 거예요. 이게 이런 식의 구조에서 문재인이 압도적인 다수로 이제 표를 얻고 있는 상황에서 2, 3, 4등은 다 여기에서 문재인 반문 연대라고 하는 이 강력한 정치적 욕구에서 하나로 묶여지고 있는 상태이고 네. 그 묶여지는 핵심으로 안철수가 호출되고 있다라는 것도 지금 현재 현실이거든요. 예.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옛날에 다 뭐 민주당 출신들, 국민의당 의원들이 다 뭐 민주당 출신이고 호남 출신이고 다 필요 없어요. 지금은 국민의당은 여권입니다. 그리고 이 여권인 건 사실 이번 대선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지난 총선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권으로 강력히 기능했었어요. 서울 수도권 일대에서 국민의당 후보 다 출전했거든요. 다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다 수도권 다 쓸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뭐 선전을 했죠. 선전했죠. 예. 선전했던 이유는 여권표를 가져가서라고 하는 거. 그건 다 아는 사실, 객관적으로 나왔고 검증된 사실입니다. 그 말은 그때서부터 이미 여권의 후보로서, 여권 정당으로서 다 인식이 되어 왔던 거거든요. 예. 지금 사실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상황이 진행되는 과정이 몇 달 동안에 되게 숨가쁘게 흘러왔는데요. 원래는 반기문 후보가 아직 살아있을 시절에 문재인 후보나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세력 쪽에서 얘기를 하던 게 반패권주의 세력 단일화였습니다. 그럼 원래는 그게 뭐였냐면은 친노 빼고 친박 세력 빼고 제3지대에서 뭐 바른정당, 국민의당, 뭐 플러스 반기문. 소위 빅텐트. 예, 그래서 그때는 제3지대를 얘기를 하다가 이게 공교롭게도 이 여론조사가 어느 시점에 나왔냐면은 호남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60%로 압승을 거두고 난 직후에 이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요 사이에 중간에 하나가 더 있었어요.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안희정 후보를 밀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문재인이 못 되도록 하려는 한번 생각해 볼까라는 부분을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과 종편이 연합으로 지금 때리고 있다는 거죠. 예. 쓸데없이 목소리 한번 긁었다고 강철수 되고 달라졌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인상을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그동안 굉장히 강고하게 구가되던
문재인 대세론이 깨졌다는 네. 그런 인식을 줄 수 있고 그 타이밍이 하필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한참 이렇게 절정이던 시기에 공교롭게도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서 이제 가장 무조건 한 명 뺀다는 질문에서 문재인, 홍준표가 가장 많이 이제 나갔잖아요. 그럼 이 질문이 나중에 그 양자 대결에서 네. 빛을 발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네. 문재인, 안철수 중에 누구 선택할 거냐 딱 했을 때 안철수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안희정을 지지했던 일부는 안철수로 가는 거야. 맞습니다. 그런 현상이 생기죠. 거기에 여기에 이제 이중의 배신자 찾아내기 게임이 들어가는 게 아까 전에 얘기했 그 2012년에 있었던 문재인 대 박근혜, 안철수 대 박근혜 요 구조가 문재인 대 안철수, 안희정 대 안철수로 고스란히 네. 리바이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안희정 대 안철수 요 여론조사 결과에는 아까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그 소위 말해서 배신자 또는 솔로몬의 재판에서 애기 찢어서라도 내가 반이라도 갖겠다. 이런 분들의 어떤 그 세력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사실 동아일보 조사로 뒤로 가면은 그러한 부분들 분명히 나와 있는데 양자구도 시에 안희정 대 안철수 그리고 문재인 대 안철수의 구도에서 더 유리하게 나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내가 또 눈여겨볼 거는 아까 동아일보 그 수치를 말씀 안 드렸는데 문재인 안철수 붙으면 41.7대 39.3 굉장히 진짜 근소한 차이잖아요. 네. 이게 지금 2.4% 정도 차이란 말이에요. 오차 범위 아니죠. 근데 여기에 누구도 지지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권한 사람 비율이 19%야. 예, 19%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어쨌든 그래도 좀 순수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당황을 내가 지지하는 한 거야. 후보가 없어. 없거나 뭐 고민이 되거나 거기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이런 거죠. 이 사람들은 뭐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지지자일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네. 정의당 지지자일 수도 네. 있고. 그러면 뭐 요 최근에 이런 여론조사들이 이제 횡행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대충 파악이 됐는데 뻔한 거죠. 일단은 그럼 이게 과연 물론 여론조사라는 뭐 기본적인 조건은 갖췄습니다만 이게 과연 현실적인 그게 진실이 녹아들어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도록 합시다. 저부터 좀 얘기해 볼까요? 네네. 네. 저는 일단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선이라고 하는 구조를 뭐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상대다수 득표제. 상대적으로 제일 최고 다수만 득표를 하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노태우처럼 뭐 30%대 지지율로 될 수도 있고 박근혜처럼 50%대 지지율로 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한 표만 더 얻으면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대선의 게임의 구조거든요. 이 게임의 구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다 나와요. 그 게임의 구조에서 뭐가 되느냐? 양자 대결로 가요. 결국은. 네, 양자 대결로 가자라고 하는 강력한 욕구들. 네. 굉장히 슬픈 여론 방식이었다라고 네네. 하나 올린 거 있었잖아요. 배신자 찾기 게임. 배신자 찾기 게임. 그거하고도 약간 유사한 그렇죠. 패턴을 가진 질문이죠. 그때 그 내용이 뭐였죠? 그때 그게 안철수 대 박근혜라는 질문이 있고 문재인 대 박근혜. 문재인 대 박근혜 질문이 있는데 그 전문가시잖아요. 예. 그 질문을 2번 던져요. 이게 이제 그 지지도 조사냐 적합도 조사냐 뭐 이런 건데 여기서 이제 그 안철수 쪽에서 지지도 조사를 하자라고 해서 들고 나온 거예요. 네. 그럼 저기 당연히 안철수를 지지합니까? 문재인을 지지합니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질문 2번 던져요. 안철수와 박근혜 중 누구를 더 지지하십니까? 이렇게 찍어요. 그리고 2번째 질문에서 문재인과 박근혜 중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질문 2번 나왔죠. 그럼 질문 2번에서 만약에 박근혜 안철수에서 안철수를 찍었어요. 그럼 안철수의 1이 올라가요. 그리고 박근혜 문재인에서 문재인을 찍었어요. 그럼 또 문재인에 또 1이 올라가요. 양쪽 다 1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만한 여론조사예요. 양쪽 다 공평하게 올라가니까. 근데 안철수 박근혜에서 안철수를 찍어요. 그럼 1이 카운트 돼요. 문재인 박근혜에서 박근혜를 찍어요. 그럼 여기서 문재인이 0이 되죠. 그럼 안철수한테 1이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찍겠다는 그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는 많이 바라는 사람들은 이 조사에서 제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잖아요. 사실 아니 아무리 내가 안철수가 미워도
설마 박근혜보다 안철수가 밉기야 하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무조건 우리는 안철수 투표뿐만 찍지. 아니라 그렇죠.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응답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수치스럽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 다 제거해요. 그야말로 그 안철수 그러니까 진짜 뭐 박근혜보다도 문재인이 더 싫은 사람만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 솔로몬 앞에 간 네. 자기 아이를 찾으려는 그 엄마 그러다가 결국은 포기하는 아이를 뭐 나누려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아이를 포기하는 그 엄마의 마음. 그렇죠. 네. 예. 그런데 그 재판에서 그 두 개로 나누자는 여자한테 아기를 주는 판결 같은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그 안철수 쪽에서는 그 전에도 그랬잖아요. 자기 안철수 펀드랑 그다음에 그 민주당의 그 대의원들 모아놓고 이 양쪽에서 사자 이렇게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양쪽에서 배신자 찾기 게임이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배신자 찾기 게임으로 계속 하자고 그러는데 이거는 계속 이렇게 정치를 게임화하는 건데 굉장히 안 좋은 그야말로 뭐 평가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최악이었었죠. 네. 자, 어쨌든 간에 이 방식에는 바이어스가 있긴 있지만 또 안철수가 그 야권 후보 그리고 또 여권 후보 둘 다 충성도가 약한 사람들에게 표가 몰리고 있다는 것만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트렌드에 대해서도 좀 더 논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은 그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고 일단은 요런 여론조사가 최근에 갑자기 계속 여러 개가 생기고 또 그렇게 바이어스를 넣어가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런 원인 요게 이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정치적으로 이런 여론조사가 유포가 되게 되면 사람들이 여론조사에 영향을 실제로 좀 받거든요. 그러니까 흐름이 안철수가 좀 괜찮은가? 다른 사람들이 뭐 관심을 가지는가 보네. 그 조사만 갖고는 흔들기가 어려운데 사실은 그 조사를 통해서 안철수 다시 최근에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서 문재인과 안철수 두 후보 간의 양자 가상 대결을 상정한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그런 여론조사가 많이 나와서 사실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회에서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여론조사를 잠깐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우리 논설위원님께서 네. 이게 지금 동아일보인데요. 동아일보가 그 오자 대결, 사자 대결 그 여론조사를 했어요. 오자 대결을 하면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이렇게 5명 들어가는 거고 사자 대결을 하면 유승민을 빼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론조사를 보면 그 문재인하고 안철수가 오차 범위 이내로 들어오는 조사가 나왔는데 제가 그 설문 항목을 들어가 봤어요. 설문지를 봤어요. 여론조사 설문지. 오자 대결하고 사자 대결 질문하기 전에 어떤 질문이 있었냐? 다음 대선 후보들 가운데 선생님께서 절대 투표하지 않을 인물은 누구입니까? 선생님들 대상으로 한 질문인가요? 중등교사인가요? 초등교사인가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현재 그 여권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한 명 제거하겠죠? 그렇게 되나? 누가 제거될까요?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절대 투표하지 않을 인물은 누구입니까? 그걸 물어봤다 이거죠. 그걸 저희한테 물어봤을 때? 그 일반 여론조사를 돌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지지 정당 다 혼합되어 있는 거죠. 전체 여론조사 표본한테. 그러면 거기에는 민주당 지지자, 국민의당 지지자,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지지자 모두 포함된 거예요. 자, 그러면 절대 지지하지 않을 후보를 골라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라면 누구를 제거할까? 홍준표를 제거하게 되죠. 그죠? 홍준표나 유승민 이쪽을 제거하겠죠. 네. 자, 그러면 국민의당에 물어보면 누구를 제거할까요? 문재인. 그죠? 예. 그 다음에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에 물어보면 누구 제거할까? 문재인. 자, 그럼 공통적으로 제거되지 않는 사람이 있죠. 안철수. 이게 지금 이 여론조사의 함정이에요. 이거를 딱 질문해놓고
오자 대결 딱 넘어갑니다. 아, 바이어스를 주입했다는 얘기죠? 미리 약을 네. 쳤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오자 대결 딱 질문 넘어가. 잠깐만, 이런 패턴으로 아주 의도적으로 대놓고 바이어스를 주입하는 조사는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없습니다. 경우가 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수를 많이 썼네? 한 명 이렇게 미리 그 본격 질문 들어가기 전에 제거를 하는 질문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게 처음이에요. 심지어는 보도에서 그거를 딱히 밝히지도 않았는데. 네, 전혀 밝히지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문재인, 뭐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심상정 이렇게 들어가면, 자, 그러니까 이 바이어스의 문제는 공통적으로 충성도 높은 당심이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후보 한 명씩을 찍어낸 거예요. 그게 가장 많이 찍힌 게 문재인하고 홍준표가 찍혀 나간 거죠. 네네. 찍혀 나갔는데 안철수는 양쪽으로 모두 살아남아. 근데 진짜 이렇게 굉장히 교묘하게 잘 설계했네요. 아니, 이게 여론조사를 잘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 설계를 정말 고도로. 이 새끼들 뭐 칭찬해주고 싶다? 지금 이 부분이 보도에는 또 나오지를 않아요. 저도 여기서 처음 들었어요. 네. 이게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면 그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서 설문지하고 다 올려져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그거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오자 대결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사자 대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양자 대결로 가. 그래서 양자 대결 첫 질문이 문재인 안철수, 두 번째 질문이 문재인 홍준표, 세 번째 안철수 안희정, 그리고 그 다음이 안희정 홍준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언론에서 뭐 하여튼 양자 구도를 가지고 특히 이제 문재인 안철수 양자 구도를 많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기사였고요. 이게 사실 원래 그 먼저 시도한 언론사가 있었습니다. 벌써 이제 날짜가 좀 많이 지났는데 쿠키뉴스가 이 조사를 먼저 했죠. 그러니까 지난달 28일 날 그래서 그때 이게 많이 논란이 많이 됐었잖아요. 문재인하고 안철수 가상 대결을 딱 하니까 어떻게 나왔냐면은 문재인 44, 안철수 40.5, 지지 후보 없음 11.2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뒤로 지금 문재인 안철수 양자 구도 가지고 계속 쭉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그 아까 전에 나온 그 바이어스 그 부분이 참 교묘하고 중요한 부분인데 일종의 그 여론조사 응답자에게 사전 세뇌를 시키는 작업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너 지금 네가 제일 싫어하는 후보가 누구야? 상기를 시켜주고. 예, 상기를 시켜주고 그거를 이제 떠오르게 되면 이게 사람이 원래는 기본 디폴트는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뭐 선택을 하는 것에 디폴트가 맞춰져 있지 누구를 반대하기 위해서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그 여론조사의 목적 자체가 그 내가 지지하는 후보라기보단 내가 싫어하는 후보를 떨어뜨릴 후보에 포커싱을 그렇죠. 맞추게 되는 인간의 거죠. 뇌가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악랄하고 교묘하네요. 그렇게 해서 바로 질문 들어가면 보세요. 국민의당하고 저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은 거의 문재인을 무조건 지금 싫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이렇게 딱 물어보면 일단 문재인 제끼고 대답을 할 거 아니야. 내보고 이렇게 짜라 그래도 절대 못 짜겠네. 천재다 천재. 어떤 놈인지. 이게 왜 저도 정확히 이런 그 넌센스 퀴즈 같은 것들에서 많이 쓰는 기법인데 예를 들어서 뭐 오징어 5번 얘기해봐 이렇게 하고서 뭐 오징어는 발이 8개가 아니 뭐 9개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그러니까 앞에 질문에 영향을 받아서 뒤에 질문에 그 착각을 유도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저기 뭐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 코끼리만 계속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 우리 윤카피 그 2012년 후보 단일화를 놓고